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 동향,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풍선 효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누르니까 재개발 지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고고에서 시장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 전 대표님? 뭐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네. 가서 돈들이 재개발 쪽으로 와서 좀 강북도 이제 좀 강남처럼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아, 강북도 강남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동안은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남 쪽으로만 개발이 많이 됐다가 이제 슬슬 강북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인데 아직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은데. 그 왕십리 뉴타운을 제외하고 은평 네. 뉴타운 뭐 이렇게 크게 했던 곳을 제외하고 뭐 기름 뉴타운이야 원래 재개발 진행했던 곳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거의 된 게 없잖아요. 한남 뉴타운은 지금 벌써 뭐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실릴 때가 돼서 이거를 저는 나쁘게 보지 말, 풍선 효과라고 나쁘게 보지 말고 네, 이제는 이제 그런 돈들이 네, 좀 구도심에 좀 쓰여져서 네. 뭐 이게 재생이 됐던 페인트 칠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좀 돈들이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아우,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풍선 효과는 나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 소장님? 기사가 이때다 싶어서 내지 않았나 싶어요. 아, 기다리고 이게 있다가? 한남 뉴타운이 뭐 네. 지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네, 재건축을 눌러서 오른 게 아니라요. 네, 원래 같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재건축, 말고 재개발에서는 항상 최고가, 항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지역이고 가장 대기 수요가 많고 네, 네. 강남 재건축 살까 한남 뉴타운 살까를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서울 네. 안에서 그런 인기 재개발 구역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같이 오른 거예요. 작년에 재건축 오를 때 많이 올랐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용산 같은 경우 수암동 같은 데도 되게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성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을 누르면서 네. 풍선 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살까 하다가 초과이익 환수제 걸리면 뭐, 네. 많이 내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데 그럼 재개발로 볼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수요는 엄밀히 말해서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렇게 가격 오르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재건축을 누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옮겨왔다라고 판단하는 건 조금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핫한 분위기는 아닌 건데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요? 강남이 시장이 죽으면 강북이라고 해서 더 반사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매수자들도 좀 관망으로 돌아서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지금 그 얘기되는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을 눌러서만 간 거라고는 볼 수 없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돈이 오잖아요. 강남에 움직이는 돈들이 강북으로 오게 되면 이게 그냥 가격만 올려서 투기만 일으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이제 좋게 개선이 되고 바뀌고 재생이 되고 하는 그런 돈들로 쓰여지게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냥 땅 가격만 올려버리고 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놔둬버리는 결국은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이제 계속 또 뭐 이 상태로 뭐 오르고 하는 것만 반복되겠죠. 일단은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전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사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 대지 지분의 3.3제곱미터당 실거래가는 평균 4,971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6월에는 평균 6,600만 원으로 전달보다 32.8%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대지 지분 28.33제곱미터짜리 매물은 6월에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3.3제곱미터당 7,921만 원으로 거의 8천만 원에 육박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재개발 구역의 대지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평당 가격은 좀 제곱미터당 가격 그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네. 재건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현재 이용 가치가 아니고 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 부담 금액은 뒤로 미루는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지분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소형 지분은 우선 권리는 인정이 되고 네. 분담금은 크겠지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형 지분에 투자자가 몰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제 평당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심하게는요, 뭐 용산 국제무지구 한참 막 그 주변에 그 도시항전 정비사 움직일 때
어떤 건 평당 뭐 2억까지 갔던 것도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거는 그 똑같은 상황에도 어떤 건 평당 5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권리가 있지만 지분이 작은 것들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우선 권리만 사놓으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평당 가격 그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뭐 어디가 평당 얼마에 거래됐다고는 저는 사실 좀 이게 그 다른 계산법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비교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정확한 네. 비교 방법이 아니다. 네. 그래서 권리만 확보가 된다라고 해도 나중에 입주할 때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면 네. 한 평인데 네. 이게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다. 네. 근데 만약에 한 평을 2억 주고 샀다. 네. 근데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 조합원 권리만 인정이 되면 피가 2억이다. 네네. 예, 내 인정받는 피가 2억이다라고 가정하면 그 한 평도 2억 주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평당 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계산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착시 현상으로 네. 이게 평당가가 왜 이렇게 높아지지 하는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반대로 다음 달에 단독 주택 평당 2,500만 원짜리 매매되잖아요. 그럼 네네. 지난달에 8천만 원 평당 거래된 그렇지. 구역 오, 와. 2,500으로 폭락 이렇게 기사. 그러니까 그거는 통계로 잡을 수 없는 내용인데 맞아요. 기사가 그렇게 네.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해를 일으키게끔 쓰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이렇게 모르지 않을 건데 아니요, 일단은 아니요. 기준 평형이라는 것 자체를 타이틀이 정해놓고 그렇게 꼽혔으니까 그거에 맞는 자료를 끄집어낸 거. 아 그런가요? 네. 역시 기자 정신 있으시군요. 우리 근데 타이틀에 맞춰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막 개발 호재가 막 있을 때는 네. 진짜 한 평짜리 권리만 있는 게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를 하니까 2억에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단독들 큰 것들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에도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그 돈을 많이 묶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개발 호재가 없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물건이 팔릴 수 있거든요. 실소유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보면 틀린 얘기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재개발 재건축의 미래 가치 투자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에 네. 평당 가격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 비용과 황금성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만히 돼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까요? 네, 그 프리미엄이 한 평이든 10평이든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 평은 평당가가 큰 것처럼 느껴지고 지분이 큰 것들은 그걸 이제 쪼개게 되니까 평당가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그렇죠. 착시죠. 네네. 네. 저희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이슈를 받는 지역들이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노양진동의 재정비 촉진지구, 그다음에 어디죠? 신길동, 그리고 어디들이 나오고 있나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노량진 1구역이 조합 설립인가 하려고 접수. 그러니까 노량진이 대표적인 2차 뉴타운이라 2003년에 지정됐는데 굉장히 사업이 더딘 지역이었어요. 아직 노량진 뉴타운은 분양한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뉴타운 안에 끝터리에 뭐 그러니까 좀 뉴타운 개발계 수립하기 전에 재개발 추진했던 데 소규모 단지 하나 빼고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과 더불어서 되게 더딘 2차 뉴타운이었는데 이번에 제일 중앙에 제일 큰 단지가 노량진 1구역이 이번에 그 다가구 주택 월세 받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75% 이상 동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노량진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아마 그것도 아마 좀 많이 좀 사람들 관심 갖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성수동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량진하고 성수동하고. 성수는 지금 사실 수면에 올라온 거는 뭐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얘기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다고 뭐 전략 정비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그때 거론되긴 했지만 사실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차 뉴타운, 3차 뉴타운, 4차 뉴타운 후보지로도 계속 거론됐던 지역인데 탈락했던 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던 데라서 원래 집가가 비쌌던 데입니다. 아 원래 비쌌나요? 원래 제일 선도하는 한강변 재개발고요. 아 그렇죠. 사실 전영기 대표님 더 잘하실 텐데. 성수동에 뭐 아픈 추억 있으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거기는 아픈 추억이 아니고 좋은 추억이 있죠. 진짜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추억. 그거 뭐 다 알려진 얘기인데. 네, 다 알려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2004년도에 성수동을 주목해서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0개 몰빵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걸 2005년도에 제가 책에다 썼거든요. 이 지역이 개발돼야 된다. 근데 2007년도인가 8년도에 아마 거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2008년도인가 9년도쯤에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정되기 한 4, 5년 전에
투자를 몰빵을 했고 그때가 900 아, 평당 900. 예. 아, 저는 이제 보통 한 네. 2,000에서 4,000 사이에 팔고 나왔고 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제 막 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시장을 앞에 미래 시장을 앞에 내다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게 그때 왜 그랬냐면 2002년도에 네, 그 한남 뉴타운이 뉴타운 지정되기 전에 네, 서울시가 거기를 투기 조장 구역이라고 그래서 맞죠. 거기를 투기하면 안 된다. 음.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9시 뉴스에 크게 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방 누구 뭐 다 거기 작업했던 사람들인데 네. 뉴타운은 안 된다. 재개발 뉴타운이 뉴타운 아니라. 얘기가 아니지. 거기는 재개발 절대 안 된다. 아, 절대 안 되니까 거기 투자하지 말아라. 그게 2002년 1월 19일이에요. 엠바고가 2002년 1월 18일에 떴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사를 믿고 있었는데 2003년 11월달 뉴타운 지정되면서 3배가 뜬 거예요. 와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건 보면서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서울 시내 전 지역 찾아다니다가 찾은 지역이 이제 성수죠 그때 당시에. 네. 그러죠. 제 판단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한남보다는 낫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한남보다는 낫다. 이제 이거였죠. 제 판단은. 알겠습니다. 그 재개발 시장 앞으로 계속 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각각 견해가 지금 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뜨겁다. 쉽지 않아 있어요. 쉽지 않아 예, 있다. 예. 아 계속 갈까요 이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제가 이거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부가 시그널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네. 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되게 감명 깊게라기보다는 되게 좋게 읽은 책 중에 네. 저 매경의 장지훈 기자님이 쓴 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기자 생활하면서 부동산 기자로서 부동산 시장 뭐 30년을 연도별로 다 이해는 뭐 청약했는데 난리가 났고 뭐 이런 걸 30년 동안 사진이랑 기록한 같이. 책이에요. 예. 이 2010년에 양장본.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되게 많이 감명 받았어요. 감명 받은 책인데 그래요? 이 책의 뒷면에 보면 뭐라고 써졌냐면 네.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있다고 할 때도 대개는 규제 속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규제는 주택 공급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선에서 그쳐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내 집 마련은 장기 계획인 만큼 관련 제도도 오래 지속돼야 수급 쌍방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 딱 이 세 줄이 이 책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난 30년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 기자분께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구구절절이 명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동 받으신 게 느껴져요 지금. 네,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해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된다면 하고 싶은 단어인데, 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주택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네.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는데 네. 조금 뭐 현 정부의 방침은 그런 시그널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뭐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새로운 어떤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결국 뭐냐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가 시장의 이제 결과로 나오겠죠. 그 이 목차가 판단은 좋네요. 정확하게 책 목차가 못하겠어요. 되게 좋은데 76년도부터 2009년까지로 쭉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한 권 사서 보세요. 이거 꼭 대표님. 사서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공급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시동을 걸면서 국토부의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작지 않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일 공식 출범을 했고요. 기획단장이 국장급, 그다음에 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 거점 재생과, 도심 재생과, 주거 재생과 해서 총 5개 과의 44명 구조로 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것도 앞으로 보강될 것도 뭐 LH공사, SH공사, 그다음에 도시보증공사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라는 거 하고 우리 특징적으로 꼽아보면 그렇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전국에 46곳이 있으며 국토부는 사업지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궁극계획 아닐까요 이거?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네. 뭐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뉴딜 사업 그 방식 안에 6개 유형 뭐 15개 세부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이제 근데 큰 타이틀 자체가 이제 재생이란 의미니까 좀 네네.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 집을 짓겠다는 거야, 집을 그냥 보수하겠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명쾌하게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시그널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시재생과 연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원하는 만큼. 그러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 그 오세훈 시대 했던 역세권 시프트 사업과 중고업지 관리 방안, 그다음에 맞아요. 이번에 네. 하고 있는 뭐 2030 청년주택,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뉴스테이 뭐 이런 것들의 연장선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사업자 입장, 그러니까 그 땅 소유자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잖아요. 네네. 토지 소유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익을 맞춰주면서 그 임대 아파트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에 의하면 용적률 260% 줘야 되는데 거기다 인센티브로 뭐 300%줄 테니까 20%는 나눠 먹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면 네. 거기에 맞춰지는 각종 이제 시설들, 전기, 네. 뭐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급 계획들은 어떻게 다 잡으려고? 그거들 다 잡아가지고 지금 역세권 시프트도 했고 2030 청년주택도 했고 지금 시프트도 뭐 다 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한 대 거의 없어요. 한 대 없어요? 한 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늘 시범 사업만 잘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항상. 네 그래왔던 근데 저는 건데. 이번에 이 테스크포스가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네네. 한번 해결하겠다고. 네네. 근데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옛날에 그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영화 나오는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네. 막 사기치고 다니다가 네. 그 FBI한테 캐치 미 이프 유 캔.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 FBI 취직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만약에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한다면 그 캐치 이프 유 캔처럼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테스크포스에 그 어벤져스처럼 들어가서 네. 예? 뭐 강소연님이나 들어가서 이 현장의 얘기들을 담아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맨날 그 뭐 국장급이니 뭐 이런 계속 물론 그런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흘러가는 얘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과 이런 네.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네. 계속 헛돌지 않을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건교부에서 TDR이라고 개발권 양도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거의 유명무실화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쓰지 못하는. 네. 그래서 자,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그 정보 관계자 네, 되시는 네, 높은 네, 어르신 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분 현장 전문가 저도 관심 현장적으로 없는데 적극 취재할 테니까 네, 앞으로 계획에 참여하게끔 그리고 해주시면 네, 좋은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연봉 한 2억 주면 늘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늘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론하고 실제에 대한 괴리가 항상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늘 시장에서 느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시범 지역 선정을 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역시 참고하셔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네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도 돼요? 그럼요. 사실 어제 SH공사에 그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SH공사가 마곡지구, 뭐 상암 이런 데 시행사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SH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장기주택 전세가 전세금이 부채잖아요. 그렇죠. 입장에 세입자한테 20년 뒤에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잖아요. 그것도 네. 리츠로 돌리고 그다음에 있는 택지 팔아서 지난 몇 년간 뭐 5조 몇천억을 팔았고 그것들 리츠로 돌리면서 1조 마련하고 계속 현금 마련하고 있죠. 총알 쌓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자산들을 다 팔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쭉 낮추고 부채를 없애고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구로 항동지구랑 또 뭐 어디 하나 두 군데 남았는데 그것까지 다 팔면 택지 확보를 하는 건 없어요. 돈만 쌓고 있어요. SH가 왜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왜요? 총알이네. 궁금하네. 재생 사업을 하려면 그런 택지 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재생 기존에 있는 데다 지원을 해서 뭐 토지 그 안에 있는 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면 돈 사야 되는 매입하는 비용 그런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미 지금 정권 바뀌기 전부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속 추진해 왔고 서울시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생에 네. 예, 그렇게 지금 SH가 가고 있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어제 홍보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SH가 그렇다고 하는 건 서울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큰 하나의 모델이고 재개발도 서울시에서 만든 것 같고 지방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거 LH도 똑같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그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여기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SH가 들어가서 또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네.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맨날 우리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북카페에서 한참 막 댓글 보다가 어떤 분이 쓰신 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 네. 댓글이 한 줄이었어요. 도시 재생이라고 쓰고 페인트 칠이라고 읽는다. 딱 한 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토지를 매입해서 전면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활권을 확 바꿔주지 않고 진짜 페인트공 불러서 페인트 바꿔주고 뭐 이런 데에 SH 공사 관여하면 안 되고. 네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냥 외관만 바꾸는 형태로 근데 가면 지금 아직 제대로 시범 사업 창신 승인 같은데도 아직 제대로 나온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네. 섣불리 판단하는 건 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되게 그럼요, 충분히 그럼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럼요,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총알을 만들고 있는 단계니까. 좀 아우 볼 좋은 필요는 정보 있다고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SH 공사가 돈 모으고 있다. 그 어디에 쓰일지 네 방향을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새로운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당분간 재개발 사업 쪽으로 관심이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재개발 지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정리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 마지막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